저희가 상담할 때 엄마들에게 얘기할 때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원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것부터 한번 바꿔 보십시오. 분명히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현재 저는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에 이어서 참 불편한 진실이 우유입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엄마들에게 얘기할 때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해요. 나 오늘 또 우유 먹고 왔는데. 근데 이미 비염 아토피를 유발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조차도 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더 이상 이거는 행복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무상우유 급식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아직까지도 낙농업 우유 소비를 위해서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그것도 비염 아토피를 유발하는데 이걸 무상급식을 하느냐 제기를 해서 바우처로 바꿔서 지급하게끔 정책이 바뀌었어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속이면서 감추면서 우유 먹으면 키 커, 성장에 좋아, 그리고 뭐 40, 50대 여성들한테는 골다공증 예방해, 이렇게 정보를 주기에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원래 다 자라고 나서 엄마의 젖을, 그것도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젖을 먹는 포유류는 지구상에 우리 인간밖에 없다. 병이 들고 죽을 때 자연사하지 못하는 포유류 정도 우리 인간밖에 없다. 우유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선한 원유, 가짜 우유, 인공사료 안 먹고 동물성 사료 안 먹고 강제적으로 1년 365일 젖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젖소의 젖 유방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또 항생제 맞춰야죠.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뭐다 터지면 또 항생제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둬놓고 키우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신선한 원유가 먹어도 좋을까 말까 한 이유가 카제인이란 성분 때문인데,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으면 소도, 다 큰 소도, 그렇게 일 많이 한 소도 젖 빨아야죠. 서로 안 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가 위가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제인이라는 성분, 단백질인데 이거를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에 든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써야 된다는 것까지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당독소가 또 나오면서 각종 곰팡이 독소가 치즈나 버터에도 똑같이 가거든요. 유제품에.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암을 갖고 온다더라 라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제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게 우유입니다. 전제는 뭐다? 가공돼서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우유. 우리 아이 자녀가 비염 아토피가 이유 없이 계속 있다 하면, 첫 번째, 부모 중에 누가 담배 핀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두 번째, 유제품을 불필요하게 계속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유 역시 이제는 정보를 잘 짜져 보시고, 그래서 무항생제 우유, 유기농 우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한 우유들을 드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대 과학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지금 뭐 성장판 뭐 이런 것도 아직 현대 과학에서, 의학에서는 정복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우유를 계속 먹으면 키가 큰다라는 논리는 통용이 안 되죠. 이미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공된 음식의 부작용들을 알고 모유 수유 이후에 분유조차도 안 먹이고 순수하게 채소과일식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서양에서. 그거를 뭐 비건이라고도 불리고 채식주의라고도 하고 프루테리언, 과일만 먹이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키가 안 커야죠. 아니면 우유만 먹은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야죠. 통계 하나의 오류에 불과한 논문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세뇌되어 왔지, 그 먹었다고 해서 키가 더 큰다? 그 관점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셔야 될 때가 왔다. 왜 이렇게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난 소화가 안 돼? 이걸 이제 유당불내증이다, 우유에 든 유당 때문에 그렇다 해서 유당을 제거한 유청 분리, 이걸 대체하게 또 만든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것조차 똑같아요. 원리는
단백질입니다. 변형된 단백질. 유당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가공이 한 번 더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당불내증은 다 있다는 게 이제는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우유는 원래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대체할 거는 채소과일식이다. 원래 인간이 주식으로 삼아왔던 그거에 우리가 속았던 이유는 뭐? 단백질 때문에 속은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 섭취도 이미 채소과일식을 통해서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미국에서 북미 영양학회에서 이미 인정을 했다. 그런데 마케팅에 의해서 다 가려진 것 뿐이다. 채소과일식으로 주식을 대체해 보시고 우유 마시는 거는 채소과일, 무첨가 주스를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계란도 완전 식품이라고 찬사를 받아왔죠. 식품은 자연에서 온 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먹는 식물성 식품과 그 다음이 동물성 식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이 동물성 식품을 이렇게 마음껏 먹어왔느냐? 10,000년도 안 됐다는 겁니다.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때도 많이 먹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1700년, 1800년대 그때 돼서부터야 이게 유통이 되고 거기에서 같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계란이거든요. 동물성 식품에 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어요. 노른자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모두들 다 계란 노른자 빼고 흰자만 먹었어요. 20-30년 또 슬그머니 지나니까 인과관계가 없다. 결론이 안 난 겁니다. 특히나 비소나 황이 계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요거는 우리 몸에 중금속과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계란을 끊었을 때 역시 비염이나 아토피나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고단백질이다라는 이유로 달걀을 나는 챙겨 먹어야겠다. 그 마케팅에 의해서 내가 모든 요리에 계란이 쓰이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분명히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계란 역시 제가 처음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됐습니다. 이 울타리에서 키우는 사육 환경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정말로 비윤리적이죠. 다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커피에 이어서 치킨집도 매장 수가 많아요. 근데 이 치킨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사육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나온 계란이 상태가 좋겠냐는 거죠. 선진국이니까 방목 환경을 만들어라. 방사형 풀어라. 자유롭게 넓은 크기의 사이즈에 따라서 좁으면 난각번호 2번을 크기가 넓으면 1번을 새겨라.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갔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트만 가도 목초 먹이고 먹인 키운 닭 사료가 아니고 동물성 사료가 아니고 왜냐면 막 급격하게 살찌워야 되고 막 하니까 돈을 쓸 거면 난각번호의 1번을 드신 게 낫다.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계란에 있는 이 난각번호가 이런 의미구나. 백날 기능식품 사 먹어봤자 다 아프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한 알에 1,500원, 2,000원짜리 과감히 돈을 쓰셔라. 그런 게 더 몸에는 좋다. 계란은 정말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되는 게 요리에 다양하게 쓰여서예요.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든 가공이 되면 특히나 후라이팬에 식용유에 달걀 후라이 해서 태워 먹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란은 가급적 삶아서 가공을 다른 2차, 3차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은 제일 많이 먹은 게 제 기억에도 토스트, 빵과 같이 먹는 계란은 최악의 조합이에요. 계란이 고단백질 식품인데 탄수화물, 그것도 가공된 탄수화물이 문제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액들이 달라요. 계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먹으면 좋은 건 뭐니 해도 채소과일이죠. 가장 좋은 궁합이니까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정말 머리 아파요. 지금이라도 현명한 소비자가 돼 보십시오. 평생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일주일이라도 죽은 음식 대신에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과일식을
꼭 드셔보신다면 달라진 내 몸을 통해서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인 식단이 뭔지를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경험 꼭 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